최근 몇 년간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금리 추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리츠의 높은 배당 수익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는 리츠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2019년도 말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가 7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개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2년 6월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2년 반 정도의 기간에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리츠 투자자분들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상장된 리츠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리츠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하락 때문이죠.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6월 27일까지를 보면은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리츠 지수,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리츠 지수가 있습니다. 이 KRX 리츠 탑10 지수라는 건데 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8% 정도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9.8% 하락했으니까 그거보다는 뭐 덜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리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어떤 급등락하는 이런 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얻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 이후로 따져보면요, 리츠가 한 마이너스 3.2%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이제 뭐 한 마이너스 한 19%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리츠가 선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리츠의 가격 변동,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리츠가 과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라는 건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돈들을 모아서 자산을 삽니다. 리츠의 경우에는 그게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들입니다. 이런 걸 사고요. 그럼 거기서 임대료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자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리츠 회사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 들어온 이득을 리츠 회사는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펀드하고도 좀 구조가 비슷하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구조는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리츠는 펀드가 아니라 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상법상으로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츠가 상장이 되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저희가 이제 사고 팔듯이 리츠 주식도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 펀드도 상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만기가 상당히 긴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건물에 뭐 투자를 했다 하면은 투자 기간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으면 난감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리츠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서 이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서 쉽게 현금화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츠도 같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약간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츠의 가격 하락,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입니다. 이 큰 두 가지 요인을 각각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시죠. 전반적인 주식 하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아까 투자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리츠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이게 바로 리츠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 본질적인 가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근데 시장이 급등락해서 순간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같이 그냥 빠진 거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당 한 250원 정도의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는 그런 리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리츠가 가격이 지금 5,000원입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자, 250원을 5,000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5%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리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4,000원이 됐는데 배당금이 줄어들면은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겠지만 배당금은 250원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가격은 빠졌으니까 250원을 4,000원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되죠? 한 6.3%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였던 배당 수익률이 6.3%로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기존 투자자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은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분들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은 부동산 가치랑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 건데, 이 부분은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주요 임차인들이 업황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못 내게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이탈, 그러니까 아예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수익이 악화가 되고 리츠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은 리츠의 가격 자체가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건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리츠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뭔지, 주요 임차인은 누군지, 임차인의 특징은 어떤 건지, 이런 거, 그리고 신용은 뭐 어떤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요인, 즉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하락 혹은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리츠가 빠졌는지를 구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피스 리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빌딩 같은 데 주로 투자하는 리츠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 쪽에는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넘칩니다. 즉 건물의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본질적인 가치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하락 때문에 빠진 거구나. 그렇다면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물건들, 즉 부동산 물건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평소에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리츠 가격이 장기적으로 어땠느냐, 이런 부분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요, 한국의 리츠 시장은 아직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2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2019년도 말에 7개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긴 한데, 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좀 짧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리츠가 처음에 도입된 게 19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30년, 40년, 거의 4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상장된 리츠의 숫자만 하더라도 200개를 훨씬 넘습니다. 지금 뭐 230개 이렇게 훨씬 그거보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리츠의 가격 변동이 역사적으로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그 미국의 리츠 시장하고 S&P 500, 그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분석 기간은 198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32년 6개월이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분석 자료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 리츠 지수,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입니다. 이 리츠 지수는 한 29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30년 넘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S&P 500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고요. 1004%의 장기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요인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리츠는 중요한 게 가격의 상승도 물론 봐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당의 영향이 배제가 돼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어떤 거를 같이 봐야 되냐면은 받은 배당금을 다시 리츠를 사는데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떤지, 그걸 저희가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식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가지고 주식을 또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도 재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 위에 좀 굵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역전됐죠. 원래는 리츠의 수익률이 더 낮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높았는데 배당 재투자 효과를 감안했더니 리츠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32년 6개월 동안 207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리츠 같은 경우는 228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감안하면은 수익률이 역전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주식보다 이제 월등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츠에서 배당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미국 리츠 지수의 배당 수익률하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분석 기간은 똑같습니다. 32년 6개월 동안을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주황색 선, 그러니까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이 남색 선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에서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인데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대부분 높았다라는 거죠.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사례는 32년의 기간 동안 딱 한 2번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도 좀 많이 붙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리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리츠가 이 배당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요, 현재의 최근의 미국의 이제 리츠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제가 이제 넣어봤는데요. 그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데 최근에 좀 하락했었거든요. 특히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4% 아래로 빠졌었습니다. 상당히 좀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배당 수익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제 가격 하락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리츠 가격 이제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안정이 됐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주당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하고 주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꼭 배당금이 변하지 않아도 주가가 변하면 배당 수익률이 변하거든요. 근데 주당 배당금은 딱 한 주당 배당금을 몇 달러 줬느냐 이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하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리츠 시장은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보다 우위에 있었고, 또한 절대적인 주식 그 주당 배당금 수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뭐 급격한 변동은 앞으로는 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이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리츠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배당 수익률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 리츠 시장은 이제 태동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리츠 시장의 발전을 믿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